안녕하세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미국의 화학물질 제조, 수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인 TSCA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TSCA를 통해 산업용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요. TSCA는 Toxic Substance Control Act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지만 의약품, 화장품, 담배, 분수품, 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핵물질 등은 예외적으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SCA는 실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TSCA는 미국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국 기업 혹은 미국에 위치한 외국 기업에 적용됩니다. 미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EPA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청받을 수는 있는데요.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TSCA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TSCA는 1976년 미국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해 암이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인체 영향을 막는 것이 제정 당시 목표였으나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러 사고가 일어나면서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정 후 40년 만인 2016년에 21세기 화학안전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제정 전의 TSCA는 원료 물질만 다루며 완제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개정안 안에는 미국 시장에 진입했거나 이미 출시된 대부분의 제품에 TSCA 제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TSCA에서 관리되는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출 및 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TSCA는 화학물질을 크게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 화학물질은 미국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뜻하며 이는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신규 화학물질은 TSCA 발효 이후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 사용, 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화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말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TSCA에 따라 이처럼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때 위해성이 높은 물질은 TSCA의 평가 대상이 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지 혹은 제한 및 금지 등 규제 대상 물질인지를 정합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제조 전 신고서를 토대로 자료의 정확성, 대상 화학물질의 생산량, 주요 노출 정보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존 화학물질과 동일하게 그 위해성에 따라 제한 및 금지 등 규제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먼저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크게 수입 전 확인, 화학물질 정보 보고, 중요 사용 신고 이렇게 세 가지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수입 전 확인이란 기존 화학물질의 첫 번째 의무로 미국 내 수입 통관 시 제출하는 TSCA 진술서를 말합니다. 만약 수입 화학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이 TSCA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포지티브 서티피케이션을, TSCA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하면 됩니다. 포지티브 서티피케이션 작성 시에는 TSCA 대상 물질 여부, TSCA 기존 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 TSCA 목록 6의 유해물질 여부 및 유해물질인 경우 규제 준수의 여부, TSCA 목록 5 오더의 조건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때 진술서 작성 시 작성자가 확인한 결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의무인 화학물질 정보 보고는 연간 유통량이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화학물질만 해당되며 4년마다 제조량 또는 수입량, 상업적 가공이나 사용에 관한 정보를 EPA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보고한 정보는 EPA가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스크리닝,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의 우선순위 선정, 위해성 관리,
화학물질의 안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중요 신규 사용 신고입니다. Significant New Use Notice를 대신해서 SNUR이라는 약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SNUR로 불리는 중요 신규 사용 규칙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 및 가공하려는 자는 제조 및 가공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신고된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및 폐기에 대한 사용 조건을 평가하는데요. 이 신고를 SNUN이라고 합니다. 중요 신규 사용 신고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40 CFR 파트 721 서브 파트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UR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기존 화학물질이라도 제출된 서류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조, 가공, 유통이 불가한데요. 다만 SNUN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조 또는 가공업자가 사용인에게 SNUN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신규 사용 규칙에 대해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린 경우, 사용자가 SNUR에 대한 지식이 있어 해당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 가공하는 화학물질의 특정 성분을 모르는 경우, 가공자가 가공하는 화학물질이 SNUR의 대상 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SNUR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화학물질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사전 제조 신고인 PMN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PMN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출 여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용도, 사용량, 위험성에 따라 결정하며 크게 면제, 면제 신고, 사전 제조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제와 면제 신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는 연구 및 개발 용도 면제, 고분자 물질 면제로 구분되며 면제 신고는 소량 면제, 저유출, 저노출 면제, 시험 판매 면제로 구분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와 고분자 물질일 경우에는 EPA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반면 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 10톤 미만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소량 면제 LVE로, 저배출, 저노출 물질의 경우에는 LOREX 면제로, 시험 판매의 경우에는 TME로 면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분자 물질 면제가 있는데요. 고분자 물질 면제는 저우려, 고분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저우려, 고분자 면제 조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균 분자량이 1000에서 만이면서 분자량이 500 이하, 1000 이하의 함량이 각각 10% 이하, 25%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수평균 분자량이 10,000 이상이면서 분자량이 500 이하, 1000 이하의 함량이 각각 2%, 5% 미만인 경우. 세 번째, 폴리에스테르 고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PA에 제출할 서류는 없지만 관련 증빙 자료는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고분자 물질의 정보, 반응물의 정보, 고분자의 구조, 고분자 면제 조건, 해당 증빙 분석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 면제 물질에 대한 보고는 매년 진행해야 하며 면제된 물질의 경우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제조 신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신고로 해당 신규 화학 물질을 제조 및 수입 예정인 자는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PMN의 대표적인 제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동질성 정보, 생산량, 부산물 및 불순물, 외도된 용도, 사용 공정도 및 상세 설명, 환경 배출 정보, 인재 노출 정보, 이용 가능한 시험 자료. TSCA는 타국가 규제와 다르게 PMN 제출 시 동물 시험 자료가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평가 중 필요 시에는 시험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PMN 이후에는 신고한 신규 화학 물질을 실제로 제조 및 수입한 후 30일 이내에 제조 개시 신고서 NOC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 PMN 신규 화학 물질이 TSCA 목록에 추가로 등재됩니다. PMN은 각 이행 의무에 따라 최소 30일부터 90일 동안 EPA의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전 제조 신고의 경우 약 90일이 소요되며 소량 면제 및 저유출, 저노출 면제는 30일, 시험 판매 면제는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화학물질에 따라 EPA의 평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TSCA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SCA 목록을 확인해 추가 의무 이행 없이 수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TSCA 목록에 등재된 기존 화학물질이라도 상업적 유통이 안 되는 물질의 경우 90일 이전에 상업적 유통을 위한 전향 신고를 하고 SNUR 대상일 경우 미국 내 수입자 및 사용자의 용도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TSCA 개정 시행으로 제도의 변화는 규제 물질이 발생되므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기존 화학물질의 평가 결과 사용 금지, 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미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요. 수출 제한이 발생한다면 미국 내 수입자는 수출자인 국내 기업에 수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출 품목에 대한 TSCA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TSCA 대응 준비가 어렵다면 국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국내에는 우리 기업이 TSCA 규제에 잘 대응하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는 TSCA 등 국제화학규제에 대한 최신 뉴스, 분석보고서 등의 정보, 온라인, 콜센터 등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도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TSCA와의 관련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수입업협회, 무역협회, 다양한 법률 및 컨설팅 회사에서 TSCA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 내 로컬 파트너나 컨설팅 회사를 활용해 제품 등록 및 평가 절차를 지원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TSCA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TSCA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TSCA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향후 많은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미국 환경보호청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강화된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SCA 규제는 화학물질 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향후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규제 준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산업계 다수요 글로벌 환경규제와 대응 전략, 글로벌로 도약하는 우리 기업들의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